안녕하세요. 용팔TV 용팔입니다. 우리가 CO2 용접기도 마찬가지 모든 장비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모든 게 다 새 거인 상태인데, 요거 저희 거래처에서 지금 이제 수리 의뢰가 들어온 건데, 지금 쓰시는 분들, CO2 용접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내 거의 상태는 어떤가 보시면은 아마 현장이 좀 더럽거나 또 오래 쓴 경우는 정말로 요거랑 상태가 비슷하실 거예요. 다들 공감하실 거라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거는요, 이제 CO2 용접기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쓰시는 입장에서 뭐 수리를 한다던가 뭔가를 고친다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조금은 이제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제가 한 80% 이상은 이런 이제 장비 외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장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뭐 무조건 뭐 기계가 이상합니다, 와서 뭐 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접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대표님께서 방송을 보시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뭐 사소한 저런 부품 하나 교체하는 것 때문에 뭐 출장비 뭐 몇만 원씩 내고 부품 교체 비용도 몇만 원씩 들고, 요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포인트를 한 대여섯 가지 짚어 드릴 거예요. 그것만 유심히 관리만 해주셔도 출장비도 좀 세이브 하시면서 부품도 또 근처 뭐 공구상가들 내에서 더 싸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내 장비를, 내 회사 장비를 관리하다 보면 좀 더 소중하게 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부품 교체 그런 팁들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부품들이 좀 노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앞에 부분부터 갈게요. 우리 CO2 토치 안에 라이너 스프링이라고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처 뭐 공구상가 가시면은 뭐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 토치 라이너 스프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은 이거 갈기가 귀찮아가지고 이 토치를 뭐 4, 5만원, 5, 6만원짜리 이런 토치를 그냥 통째로 그냥 갈아버리세요. 뭐 여유 있으시면은 그러셔도 되지만 솔직히 아깝잖아요. 저희도 토치 하나 갖고서도 용접도 테스트하면서 몇 년씩 씁니다. 저희는 우리 부품만 갈면서 현장에서 날카로운 찍히거나 뭐 지게차가 밟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오래 쓰십니다. 그래서 요거 스프링만 교체를 해줘도 일단 토치는 한참 오래 쓰실 수 있고요. 일단 이 라이너 스프링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시기, 그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용접봉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용접할 때 아무래도 이게 철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용접봉이 들어가면서 손 미세하게 진동이 좀 올 때가 있어요. 용접봉이 뭐 걸리는 것처럼 딱딱딱딱 걸리고 밑에 진동이 좀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일단 뭐 라이너 스프링이 좀 이제 오래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가스가 뭐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든다. 용접이 똑같이 뭐 가스 유량을 맞춰놓고 항상 똑같은 전압전류 용접을 하는데 유난히 좀 가스가 잘 안 나온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시면은 여기 앞에 CO2 가스는 이 팁 앞에 여기서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노즐 사이로 일로만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토치를 좀 멀리서 놓고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토치 잡은 다음에 여기 브라켓 요 사이에서 가스가 뭐 나오는 소리가 들리나 혹시라도. 새 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토치 멀리서 잡아 놓으면은 아무 소리 안 나요. 솔 부는 소리, 그냥 모다 돌아가는 소리. 근데 이제 좀 이 라이너 스프링이 좀 오래되면은 뒤에 이제 보면 고무 패킹이 요게 좀 노후되고 열받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녹아내려서 거기서 이제 이격이 생기면서 가스가 뒤로 새요. 그럼 확인이 차이가 납니다. 대충만 이렇게 딱 해서 닦아도 가스가 앞으로도 나오면서 여기로도 막 치치 소리가 나요. 그럴 때는 요 스프링 한번 교체할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토치 그 다음에는 이제 베어링, 로라,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아까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보시면 이제 현장에 보면 이 로라들에서 이게 뭐 쇳가루며 기름 때문에 뭐만 할 거 없이 막 어마어마하게 껴요. 결국에는 용접봉이 여기서 말려서 들어가면서 이 기름때와 이런 먼지들, 쇳가루들 결국엔 다 끌고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용접에 뭐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분명 용접의 특성이 안 좋아질 거라는 제가 확신하고요. 그게 또 토치 아까 라이너 스프링을 교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마지막 뒤에 노라 3개, 보통 이렇게 3개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교체하기도 귀찮고 뭐 공구상가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대요. 보통 제조사들까지 연락을 해야지 또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런 뭐 칫솔 같은 거, 뭐 다 쏘고 난 칫솔이라든지 뭐 쇠솔 같은 걸로 살살 갈아주시고, 뭐 WD 같은 거
한번 이제 뿌려주시면은 충분히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베어링. 베어링은 이제 교체 시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지금 베어링 상태 괜찮네. 저희가 빼놓은 게 이런 식으로 베어링이 좀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용접봉이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홈이 패입니다. 새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홈이 없죠. 이 새거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홈이 생기면 이제 용접봉이 아무래도 서로 이제 로라랑 베어링이랑 서로 눌려가지고 거기서 용접봉이 일자로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로 용접봉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스롤이 생길 수가 있고 용접봉을 잘 못 미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럴 때는 꼭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교체하는 건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일자 드라이버로 그냥 풀러서 이거는 이제 제조사마다 베어링은 거의 똑같이 써요. 공구상가에서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베어링집 가서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자동차 부품이에요. 6202 거의 뭐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CO2 휘다에는 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베어링만 파요. 베어링집에서는 카바를 안 팔기 때문에 꼭 그 베어링 빼신 거에서 이 카바를 꼭 빼셔서 양쪽 다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빼서 교체할 거에다 양쪽 꽂으시고 그냥 여기서 거시고 아까 뺀 볼트 그대로 그냥 체결을 해주시면은 베어링 교체는 끝이 납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는 보통 용접 양에 따라 다르고 또 용접봉 두께에 따라 다른데 뭐 후라스 1.4, 1.6 이런 거 그리고 또 용접을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도 하실 때도 있고요. 이것도 한 돈만 원이면 살 거예요. 그리고 다음 로라. 그 로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면 얘가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쓰면 여기 사이에 뭐 이물질도 많이 끼고 그리고 좀 더 갈라지고 구멍도 넓어져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0.9mm 뭐 1.2mm 용접봉을 쓴다 하면은 1.2mm 홈에 원래 뭐 스탠다드로 나오는 1.2mm 정도를 밀 수 있는 그 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면 또 여기서 아까 베어링과 마찬가지로 용접봉이 침투를 하면서 잘 못 미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가는 거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근데 여기는 좀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로라를 딱 빼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로라에 여기 맞는 그 키가 있어요. 이 키를 잃어버리면은 고생하십니다. 여기서 모다랑 로라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키가 로라만 이렇게 겉도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결국에 나중에는 뭐 잃어버렸다 하면 뭐 다른 거 뭐 현장분들 다 다른 것도 막 쑤셔 넣고 막 다 어떻게든 쓰세요. 근데 교체하실 때 로라를 잡아주는 이 키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서 그냥 그대로 꽂고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요거 뺀 김에 하나 더 하는 게 정말 요거 여기 보시면 안에 가이드 핀이라고 있어요. 얘를 통해서 용접봉이 나오는 건데 왼쪽 게 새 거고요. 오른쪽 게 쓰던 거예요. 봐도 홀이 많이 넓어졌고 구멍이 엄청 넓어졌죠. 용접봉이 이런 데서 출렁출렁 거리다 보니까 나올 때도 출렁출렁 거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홈이 넓어질 경우 제일 두드러지는 현상이 용접봉이 여기서 씹히는 일. 여기서 밀지 못해 여기 씹혀가지고 막 꼬여버리죠. 솔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은데 후락스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기서 씹혀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증상이 내가 뭐 있다라고 하면은 요 가이드 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뺀 상태 그대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라도 키에 맞춰서 끼고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휘다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이제 마지막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용접봉이 툭툭툭툭툭 이렇게 뭐 끊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느낄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요게 이제 릴 샤프트라고 부르는데 뭐 국내에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얘는 이제 용접봉을 걸어주고 용접봉을 부드럽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 안에 뭐 이제 볼트가 많이 너무 느슨해졌거나 뭐 어떻게 보면 볼트 잃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추렁추렁 거리죠.
이런 경우는 용접봉이 나오는 거 제어가 잘 안 돼요. 보통은 이제 그냥 빼서 깨끗하게 닦고 커버가 되는데, 얘가 막 너무 이제 막 쩔어붙어서 막 손으로 막 힘을 심껏 돌려도 안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되도록이면 그냥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볼트만 뒤에 3개 풀러주시고 그대로 꽂아서 볼트만 체결해주면은 교체는 뭐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죠. CO2 저희가 뭐 장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용률에 따라 다르지만 로라 베어링 뭐 이런 것도 뭐 1년 동안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용접량이 많다고 하시면은 이런 것만 내가 좀 관리해줘도 뭐 휘다랑 이거 토치 전체 세트로 하면은 그래도 거의 막 20만원 돈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뭐 저렴한 거는 뭐 더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래도 20만원 돈이 훌쩍 넘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거 한 5천원 돈만 아끼려다가 뭐 이물질 가서 토치 용접봉 못 밀어서 부하 앞에서 확 차서 기계 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정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것들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 주셔도 내 용접의 그 특성이라든지 내 용접성이 더 잘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시간 투자와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